안녕하세요. 예, 제가 처음 아카데미 개강하는 날 왔었습니다. 그땐 되게 더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죠. 예. 그래서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만나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학생들 강의하는 거랑 다르게 되게 긴장이 되고, 예, 제가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나 뵙게 된다고 이제 어제부터 제가 긴장을 했는데 이제 치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는 텔레비전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요즘은요. 네. 치매는 혹시 어떤 병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후천적으로 네. 인지 기능이 상실되거나 언어 장애나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 네. 제가 보니까 첫 시간부터 정답을 계속 앞에서 말씀 주시는데 예, 다른 분들은 혹시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예, 나이 들면 오는 병. 나이 들면 오는 병 맞나요? 네. 네. 그럼 치매는 고칠 수 있나요? 없어요. 고칠 수 없나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나요? 네. 자,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매 어르신들을 한 10년 넘게 돌보는 곳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증 치매 어르신들도 뵙고 또 경증, 아주 경해서 기억장애 정도로 생각되는 치매 어르신들도 뵀는데 그런 증상과 함께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되게 작은데 저희 나라도 치매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지금 무슨 초대장 같은 거를 드렸는데 치매 파트너라고. 예. 치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걸리는 병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몇 살까지 저희가 산다고 얘기를 하나요? 100세. 100세? 예. 예. 100세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120살까지 산다고 얘기합니다. 120살 살면 좋을까요? 제가 강의하면서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치매 예방은 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120살까지 산다고 말씀을 드리면요,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아, 이거 지겨워라. 그러세요. 지겹다고 말씀하시는데, 12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70세에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다들 뭐라고 반응하시냐면요. 아유, 아깝게 죽었네. 막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는 환갑잔치 저희가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장수를 하는 사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첫 시간부터 얘기를 하시던데 고령화 사회 전 세계적으로 1등으로 빠르죠. 예, 저희는 1등 아니면 안 쳐주기 때문에 1등인 게 되게 많아요. 금메달 아니면 이제 은메달은 선수 이름도 잘 모르고 금메달 선수만 알죠. 그래서 고령화도 저희가 1등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정말로 치매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보통 5 내지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경우에 10분 중에 1분이 치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발견해서 진단을 하는 숫자는요,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게 7초마다 1명씩 진단이 되고 있대요. 그럼 제가 지금 7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1분에 7초마다 한 분이 진단을 받으니까 보통 잡아도 한 8분에서 9분이 1분에 진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병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나라도. 그래서 얼마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나라도 조사를 해봤더니 6.3%에서 13%. 그러니까 10분 전후로 지금 치매를 진단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6.3에서 13%면 되게 범위가 넓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10분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해마다 늘고 있냐면 저희 나라 인구가 대충 얼마죠? 5천만이죠. 예, 근데 그거의 10분의 1인 500만씩 진단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치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낫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그리고 예전에는 집에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 있으면 누가 모셨을까요? 며느리. 네, 며느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조사를 하면요, 며느리는 덜 억울해한대요. 자기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즘 며느리들이 모실까요? 네.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료가 정말 너무 많이 치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국가의 중요 시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보건소마다 교육하고 있고 경로당마다 교육 자료가 붙어 있고 이제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치매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시대 때는 몇 살까지 혹시 살았는지 아시나요?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예, 40이었습니다. 임금님, 왕이 43세였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80, 90이 다 되게 여자들 같은 경우 사니까 치매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치매라는 병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이랑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65세부터는 5살이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하다 보면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막 강의를 하면요. 어머님들은 막 치매 얘기를 하면 막 이러세요. 그리고 아버님들은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아버님들도 똑같이 여쭤보면요. 제일 걸리기 무서운 병, 싫은 병은 치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치매. 자식한테 피해 줄까봐. 또 이제 자식들한테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일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치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면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 모르셔도 되고 제가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매 노인이 100만 명 시대가 온다고 저희가 걱정을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치매 환자들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나이에 비례를 한다는 거. 만약에 65세 때 100분 중에 5분이 치매였으면 70세가 되면 치매 어르신이 몇 분이 될까요? 100분 중에 10분. 75세가 되면요. 예. 제가 5년이 증가할 때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때 5분이었으면 70이 되면 2배니까 10분이 되고요. 75세가 되면 2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병인 거죠. 이게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고위험군이 되는데 사실 나이 앞엔 장사 없다고. 예. 그냥 지금 이러고 있을 때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제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치매에 걸릴 위험군이 높아지는 거죠. 뭐 고혈압은 짜게 먹고 또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걸린다고 하는데 치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이를 먹으면 고위험군이 된다는 점에서 확실히 무서운 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아세요? 네. 네. 이쪽에 계신 분, 네,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쪽은요? 예, 두 분 다 제가 왜 여기에 사진 넣었을까요? 네, 두 분 다 알츠하이머 치매였어요. 네네. 근데 치매인데 레이건 대통령도 90세 넘게 사셨고요. 대처 수상도 거의 90세가량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많아지면 치매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도 피해갈 수 없는 병임에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젊은 예쁜 연예인들이 치매 환자로 연기를 막 하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치매는 나이가 들으면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젊은 치매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빨리 증가했냐? 2배로 증가했습니다. 2002년에서 2009년까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나이 든 사람만 걸리는 병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본 분 중에서는요, 40대 치매셨어요. 40대. 그런데 이분이 식탁에다가 이렇게 밥을 차리려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분은 50대셨다. 예, 50대 치매분이셨는데 젓가락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을 퍼야 되는데 국자로 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망으로 된 거, 저희가 멸치 같은 거 이렇게 건져내는 그걸로 국을 풀려고 하시는 걸 봤는데, 이렇게 젊을 때 치매에 걸리면 나빠지는 속도가 좀 빨라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걸리는 치매는 종류에 따라 물론 다르기는 한데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나을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치매는 모든 치매가 나을 수 없다. 맞나요? 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초기에 발견하면 나을 수 있나요? 네. 네, 속도가 느려지나요? 예.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권장하는 건 검사를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치매라는 병을 일찍 발견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치매를 못 고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가 종류가 있어요. 네. 그 중에 고혈압, 당뇨, 뇌졸중 이런 거에 걸리시면 혈관성 치매라고 걸리는데, 혈관성 치매는요, 그 부분을 고치면 치매 증상이 없어져요. 치매는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상담을 보면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밑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갈 텐데 그걸 뭘 치료를 하냐고 하시는데, 예, 그 혈관성 치매를 모두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치매를 진단해서 일부분 증상을 호전하면, 예, 그 증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과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못 고치는 건 아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 그래야 오셔서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예, 조기 진단을 하면 약도 드릴 수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고칠 수 있고, 예.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우리 외국의 경우에는 치매 그러면 거의 다 알츠하이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70%, 75%가 알츠하이머고 20% 정도가 혈관성 치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죠. 예, 그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몸은 되게 고맙게도 계속 재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미는 수건으로, 저희 어머님도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얼굴까지 때미는 수건으로 맨날 밀고 그러고 나야 이게 왠지 목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나도 괜찮은 거는 피부 세포가 계속 재생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위세포조차도 재생이 됩니다. 근데 저희 몸에서 재생이 안 되는 세포가 있어요. 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되니까 죽으면 이제 방법이, 사실 알츠하이머가 그래서 아직 치료제가 없는데, 그런데 뇌세포 같은 경우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진 않는데,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만들었어요. 뇌세포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에도 뇌세포의 일부는 죽어가거든요. 일부는. 제 뇌세포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는 건 이렇게 하고 있는 중간에 죽어가도 될 만큼 너무너무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고마운 일이죠. 예.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병이 생겨서 조금씩 죽어가던 뇌세포가 물이 져서 정말 많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그러면 저희가 치매라고 하는 병의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뇌를 딱 보면 치매 걸렸다고 하면 아니 치매를 의심할 때 혹시 검사 받아보셨나요? 검사 받아보신 분 치매 뭐 보건소나 이런 데서 막 해주시죠? 예. 뭐 물어보시던가요? 체크리스트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물어보시던가요? 뭐 기억 네네. 오늘 며칠이냐? 네. 계절이 뭐냐?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누구시냐? 예. 그리고 또 100 빼기 7은 이거 물어보지 않던가요? 네. 100 빼기 7은 이거. 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하는 게 MRI 검사를 합니다. 치매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검사만으로 확진을 하진 않고 우리 통 속에 들어가서 찍는 거 있죠. 예, 검사비도 좀 비싼데 그거를 해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면 뇌를 찍어보면요.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그냥 까만 게 별로 없어야 되는데 치매가 되면 이렇게 성그러져서 까맣게 이 가운데 빈 거 보이시죠? 이렇게 까만 게 보이면서 성그러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RI 검사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뇌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뇌가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져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전두엽, 후두엽은 앞쪽이 전두엽, 뒤쪽이 후두엽, 네, 옆쪽은 축두엽.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좌뇌 우뇌가 있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자들이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한 지 한 22년이 됐는데 예, 지금 제가 이제 지금도 스틱을 몰거든요. 오토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도 스틱을 몰았어요. 근데 그때 막 운전을 하면 다들 운전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차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스틱이니까. 그러면 막 문을 열고 여자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무슨 운전을 한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길도 못 찾고 또 못했던 게 뭐냐면 후진해서 주차하는 거. 예. 그래서 여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운전을 못하고 공간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고 남자하고 다르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최근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를 열어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두 개가 연결되는 건 잘 못한대요. 없대요. 근데 여자는 연결된 걸 잘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남편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 게 두 가지를 시키면 한 가지만 하고 와요. 아니 분명히 제가 두 가지를 시켰는데 한 가지만 하고 오니까 그거 왜 안 했냐고 그러면 매번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한 가지밖에 못 한대요. 아버님 어떠세요? 두 가지 한꺼번에 하시나요? 하죠? 예. 다 하죠. 다 하시나요? 근데 제가 보면 남자들은 TV를 보고 있으면 딴 거는 못하고 TV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화를 받고 있으면 전화 받느라고 TV는 또 안 보고 있고, 예. 근데 여자들은 어떠냐면 방을 닦으면서 TV를 보면서 남의 얘기 들으면서 전화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했더니 이 연결한 거, 멀티 기능, 다기능을 해내는 건 여자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뭐 공간 감각은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그런데 어쨌든 뇌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많은 뇌세포가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일 때도 엄청나게 많은 뇌세포들이 명령을 하고 일을 해야 이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뇌졸중 환자들 보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으시는데 대답을 못하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50살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함을 여쭤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뇌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잘못되는지 아니면 듣는 것 자체가 고장이 나는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막 하면서 아,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가 역할이 다르구나. 그리고 뇌의 어느 부분은 손가락을 움직이고 어떤 부분은 다리를 움직이는구나. 이런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왼쪽 뇌는 저희가 읽고 쓰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잘한대요. 그런데 오른쪽 뇌는 길 찾는 거. 예, 저는 잘 못하는 거, 저는 길 진짜 못 찾거든요.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형 그리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치매 검사할 때는 양쪽을 다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네,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여쭤볼 뿐만 아니라 도형 그리는 거, 오각형 2개 그리는 것도 해봅니다. 그래서 양쪽 뇌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증후군. 네. 그러니까 증상의 묶음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치매 증상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치매 증상은 뭐가 있나요? 언어장애, 언어장애. 예, 또. 행동장애, 예, 행동장애. 기억장애. 기억장애. 예. 제가 오늘 오다가 카톡을 그러니까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치매, 그 어르신 어머님들 3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얘기를 나누시는 거래요. 그런데 한 분이 나는 요즘 기억력이 너무 없다고 그러시면서 나는 계단을 오르다 보면 내가 올라가던 중인지 내려가던 중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어떡하죠? 잊어버렸네. 근데 어쨌든 생각났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앉으면 나는 지금 자려고 앉아있는 건지 일어나려고 앉은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아유 이 멍청한 할망구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 거야? 내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이제 유머도 되게 많아졌는데 치매는 첫 번째가 기억력이 저하되는 거죠. 예. 근데 혹시 제가 지금 이 유머를 말씀드리려는데 기억 못한 것처럼 기억력이 저하됐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예. 있지요. 네. 아버님 어떤 경험 있으셨어요? 뭔지 평소에 알고 있던 것이 네. 뭐지 입에서 돌면서도 그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 네. 그쵸. 입에서 맴돌면서 기억이 안 난다. 어머님은? 저는 요 근래에요. 네. 된장을 부탁을 하는데 내 말로는 고추장. 네네. 네. 이름을 분명히 잘 아는 son데 이름이 내가 생각이 안 나. 네. 네. 그렇죠. 저기 아버님. 예. 안경 쓰시고 가운데. 예. 아버님 혹시 예. 예, 가끔 어젠 저는 자전차를 타고 가다가 네. 직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이리 나오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파란불이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내가 직진하는 네. 나가려는데 차가 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힘들었어요. 어우. 그래서 큰일 날 뭔가 뻔하셨네요. 이상이 있다 하는 머리에 뭐 예. 걱정을 했어요. 나오면 또 생각. 예. 그러니까 저희가요. 이런 경험은 저도 하니까 훨씬 많이 하시겠죠. 예. 저는 혼자 그거 계산 많이 해봅니다. 100 빼기 7은? 빼기 7은? 빼기 7은? 이렇게 5번 하는 거. 왜냐면 저도 깜빡깜빡해요. 저는 뭐 잊어버리냐면요. 냉장고에 뭘 가지러 갔거든요. 문을 열고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더라? 그런 거 막 생각해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많이 하는 거요. 진짜 뭐를 잘 넣어놔요. 내가 이거 분명히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잘 넣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고 찾아도 없는 거죠. 예. 그러면 100 빼기 7은 100 빼기 7은 막 이러면서 또 계산을 하는데 치매라는 병에 되게 기억 장애가 치매가 아닐까에 대한 걱정들을 어르신들은 정말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저도 치매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치매가 아닌지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100 빼기 7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예, 치매라는 병이 이제 기억 장애가 있다는 건 모두 아세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TV 같은 데 보면 많이 있는데 며느리한테 뭐 가져갔다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증상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뭔가 생각도 안 나고, 그게 잠깐 있으면 치매 아닙니다. 예. 잠깐 있으면 치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아버님 아까 사고 나실 뻔했고 걱정을 하시는 얼굴이셔서 혹시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82이요. 와우, 그런데 아버님 너무 정정해 보이시는데요. 말씀도 너무, 예, 제가 보기엔 60대로 보이신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인지기능만 있으면 치매가 아니라요.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저희가 치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냉장고를 찾으러 가서 못 찾았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못 찾아. 그래서 일을 못 하겠어. 집안일을 못 해. 이러면 치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러고 나서도 다른 때는 괜찮고 그걸 또 한참 생각하면 생각이 나고 이러면 치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원래부터 그 기억장애가 있는 분들은 예외로 해야 되니까 후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있으면 그거는 이제 뭐 그 원래 질환인 거죠. 예. 그래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서 무엇보다 일상생활이 안 될 때 예를 들면요. 저희가 치매 어르신 어떻게 쉽게 알아보냐면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옷이 지저분하세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막 저번에 그 아카데미 첫날 되게 더웠잖아요. 그렇게 더운데 긴팔에 때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오신다거나,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검사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치매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매는 종류가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른 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파킨슨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 파킨슨이 증가하면서 파킨슨으로 인한 치매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가 되는 치매는 뭐냐면 알츠하이머하고 네, 혈관성 치매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그 1등만 좋아하는 나라인 게요. 위암도 우리나라가 1등이죠. 위암 수술을 그래서 의사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또한 혈관성 치매도 많다고 말씀드렸을 만큼 뇌졸중이나 이런 중풍 질환들도 많이 생기는 나라긴 합니다. 예, 그래서 혈관성 치매도 일단 많이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에 따라서 물론 알츠하이머는 지금 치료제, 딱 약을 먹으면 낫는 그런 치료제는 아직 없어요. 안타깝게도. 꼭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거 개발하면 무조건 그 상 받을 거예요. 노벨상. 노벨의학상 받겠죠.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사비를 털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르신들 너무 고생하시니까 걸리면. 근데
어쨌든 안타깝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 중에서 만약에 그 원인을 교정을 하잖아요. 혈관이 막혔는데 뭐 약물 치료를 해서 그 부분이 괜찮아 다른 부분으로 낫진 않아요. 신경세포가 생기진 않지만 다른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피가 통해서 공급이 된다거나 일부는 죽었지만 다른 뇌세포들이 그 기능을 한다거나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인지기능 장애에다가 일상생활 장애까지는 안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억장애가 있다 그러면 서슴지 말고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주변에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못 고치니까 안 간다고 하세요. 못 고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본 케이스 중에 그런 경우 많았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어요. 치매라고. 근데 이분들이요. 검사를 다 해보면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게요. 제가 막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면 약을 드리고 다른 것들 하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매인 줄 알고 집에 놔두면 우울이 점점 심해지면서 진짜로 치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해봐라. 예, 그렇게 주변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최근에 저희가 꼭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리고 알츠하이머 약을 드리면 되게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시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로당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정말 명료하셨는데 강의를 하다가 당신이 치매약을 10년 동안 드셨대요. 연세를 여쭤봤더니 90세래요. 그런데 제가 치매 어르신들 진짜 많이 봤는데 그분 치매인 줄 몰랐어요. 진단받은 줄. 10년 동안 약을 매일 안 빼먹고 꼬박꼬박 잘 드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치매에 걸렸을 때 무서운 거는 TV에 나오는 것처럼 집도 못 찾고 대소변 못 가리고 예,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벽에다 똥 바르면서 예, 그거 진짜 안타까운데 진짜로 치매가 말기가 되면 못 움직이세요. 아예 못 움직이시는데 그 전 단계 말기 돼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대변 봐가지고 휴지에 싸서 이렇게 막 선물이라고 주시기도 하시고 네. 대변 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만지고 계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진단을 하면, 약을 잘 드시면. 그러니까 무조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라고 주변에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위험 인자가 되게 많은데요. 제일 첫 번째는 연령이에요. 제가 5세 증가할 때마다 2배로 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연령이 고위험이긴 맞는데 저희는 어떤 것도 많냐면 혈관성 치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술, 담배 이런 거를 안 하면 혈관성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나이는 사실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혈관성 치매만큼은 안 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네, 둘 중에 하나만 약은 드시고 계시죠? 고혈압약. 예. 그리고 앞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 그런 말씀들 하세요. 고혈압 관리 하실 때 혈압을 딱 재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잔다 그러시면서 잴 때마다 다르다 그러시는데 예, 그것도 매번 재서 다른 게 정상이죠.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주 재보라고도 말씀을 해주세요. 예, 있으시면. 예, 그리고 치매 증상은 이거 진짜 많이 봤는데 식사한 거 잊어버리고 밥 달라고 그러시는 거. 네. 예. 그래서 제일 난처했던 게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욕을 먹어요. 딸한테 밥 안 줬다고. 예, 모시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우리 엄마 밥 안 준다고 어머님 말씀만 듣고. 근데 그거 사실 그러면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그게 병이에요. 저희가 위염에 걸리면 속이 쓰린 것처럼 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는 것처럼 치매에 걸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인데 가족들 면담해보면
아드님이랑 따님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세요. 엄마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엄마의 젊었을 때의 모습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증상이다. 질병의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얘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길을 잘 못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아까 어르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모를 때, 예, 그럴 때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장소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보통 시간이에요. 그래서 밥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그러시고, 또 아침인데 저녁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저녁이 됐는데 집에 가셔야 한다고 하시고, 예, 그러세요. 그 다음에는 장소를 잊어버려서 길을 못 찾으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 사람을 잊어버려서 못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그 단계에서 더 나빠지면 자식들도 이제 못 알아보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억이 없어지고, 진압력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모르는 거, 이걸 진압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언어장애가 생겨서 말씀을 이제 그 말기쯤 되시면 단어 생각 안 나서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말기 치매 환자들 뵈면요, 이렇게 아픈 거, 진짜 아플 때만 비명 같은 걸 지르긴 하시는데, 내지는 반복되는 언어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하나의 말을 계속 혼자서 계속 하신다거나 이렇게 언어 장애를 보이게 되고, 인지기능 장애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집에서 모시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각도 있고 망상도 있고. 그래서 이 망상에서 재밌는 게, 어머님들은, 여자분들은 치매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뭘 가져갔다는 도둑망상이 제일 많아요. 네. 자녀분들이 용돈 드리면 막 어디 잘 넣어놓으시고, 이거 누가 가져갔다고 막 그러시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보면 어딘가에서 나옵니다. 아버님들은 치매에 걸리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의심망상이 제일 많아요. 이놈의 옆편네가 옆집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그래서 TV 같은 데도 실제로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재밌게도 그런 증상, 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망상, 환각, 오인, 그 다음에 우울증도 있고, 예, 우울한 경우도 많아요. 치매에 걸리셔서 또 증상으로 우울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울증, 노인 우울은 신기하게 치매처럼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서 치매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격의 변화가 있어요. 성격 변화. 그래서 이런 게 다 문항에 있습니다. 치매인지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변화가 있는데, 여기 어머님 혹시 젊으셨을 때랑 성격이 변한 건 없으신가요? 변한 거 있죠. 변한 거 있죠. 예, 많이 변하셨어요. 네. 제가 여쭤보면 다 많이 변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변해요.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주니까, 여자들은 남자 같아져서 괄괄해지고, 막 남자들이 뭐라고 하면 막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예. 남자들은 되게 남성적인 면 조금씩 주면서 성격이 좀 변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뇌세포가 죽으니까 성격의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치매까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 치매의 성격 변화는 어떠냐면, 전에는 전혀 안 그러고 내성적이었는데 막 욕을 하시고 화를 내신다거나, 예. 그러니까 뭐 약간 괄괄해진다거나 이런 게 치매는 아니고,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낸다거나 뭐 못 참는다거나,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우리 엄마가 예전엔 안 그랬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본 케이스 중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특이한 욕들을. 그런데 젊을 때는 정말 내성적이셨대요. 예, 그렇게 성격 변화를 보이는 거죠. 치매의 증상입니다. 그럴 때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병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주든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암 환자한테는 어때요? 암 환자한테는 안쓰럽다고 하죠. 심지어는 옆집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래도 정말 안 됐다고 하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구박하진 않거든요. 옆집 사람이라 해도. 그런데 치매에 걸려서 증상이 보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근데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증상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간이 진단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안 보이시죠? 이거를 보여드릴 생각은 저도 없고요. 치매 진단 뒷부분에서 자가 진단 테스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치매가 증상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진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검사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몇 월 며칠이죠? 9월 3일. 네,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네, 여기는 몇 층이죠? 4층. 네, 진짜 딱 뵙는 순간 굉장히 인지 기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더 확실하네요. 그러면 100 빼기 7은 얼마죠? 90. 예, 거기서 또 7 빼면요. 83. 예? 100 빼기 7은 93. 거기서 7 빼니까 83이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예. 갑자기 당황하셔서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가 정확하지 않은 게 매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검사할 때쯤 되면 어르신들이 외우고 계세요. 경증을. 그래서 100 빼기 7까지 했는데 93. 거기서 7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86 이렇게. 예. 그리고 아침에 물어보세요, 직원한테.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막 이러고 대통령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검사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검사 말고 그 다음이 되면 신경인지 검사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한 30분 정도 앉아서 자세하게 검사를 해요. 말씀드린 게 기억연망 장애가 있으면 치매가 아니고 일상생활도 못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못하는지, 예, 그런 것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고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이런 거에서 스크린이 되면 또 검사를 하는데 MRI 아까 검사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뇌의 변화가 확실히 있으면 그때 이제 저희가 치매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검사가 있는데 제가 자가진단 테스트를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치매와 관련된 검사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치매가 모든 병을 앞서는 화두가 되는 병이 됐어요. 예전에는 드라마에서요. 옛날에 제가 본 TV에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질병은 뭐였냐면요. 기침을 딱 하면 손수건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결핵이 유행을 했어요, 드라마에서. 그 단계가 딱 지나니까요. 제가 보니까 백혈병.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그 여주인공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백혈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암이 그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췌장암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암도 드라마에 나오는 암이 변화를 보이면서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주로 나오나요? 치매가 나옵니다. 예. 그만큼 치매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사람들이 신경과 옆에도 또 뭐 여러 군데에서 검사 테스트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거든요. 제가 여기에 올린 건 신경과 의사들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면 누군가 검사를 해야 되면 그 검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돈을 들이셔야 되니까 혼자 해보라고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쭤봤던 다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무슨 요일이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물건을 어디다 잘 뒀는데 못 찾는 거. 예. 이거 저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중에 나는 가끔 못 찾는데 그럼 치매 아니에요. 네. 대부분은 내가 어디 뒀는지 알고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치매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은 기억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아까 뭐라고 그랬지? 예.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제가 본 치매, 제가 이제 실제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분은 골절이 되셨어요, 어깨가. 예. 근데 골절이 돼서 이쪽 팔이 너무 아픈데요. 이렇게 가다가 뒤돌아와서 내 팔이 왜 이러지? 그래서 넘어지셔서 골절되셨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런가? 그러더니 이렇게 가시다가 또 뒤돌아오셔서 내 팔이 왜 그러지?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저희가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증상을 막 보이시면요,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라고 안내를 꼭 해주십시오. 말을 안 들어요? 그것도 증상인데요. 성격 변화, 고집이 세지시는 거. 네. 그럼 꼭 모시고 가셔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약속하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만나 뵙는다고 왔는데 다 기억하시고 오셨으니까 이제 치매 아닌 거죠. 그런데 깜빡할 수는 있죠. 예, 깜빡은 뭐냐면 아, 내가 그거 있었는데 안 갔네. 이러시면 치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 왜 안 왔어 저번 주에? 그랬더니 뭐 아니 그거 그 시흥 아카데미 좋은 거 있었는데 왜 안 왔어? 그러면 그게 뭐지? 이러면 꼭 모시고 가서 검사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물건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오는 거. 매번 그러면 치매. 예. 그리고 사람 이름 못 대는 거. 근데 이제 못 댈 수 있어요. 저는 강의하다가 단어 생각 안 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아까도 제가 그 유머 한다고 좀 전에 보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난 것처럼 생각이 안 나면 아주 쿨하게 얘기합니다. 아, 어떡하지? 학생들한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다음 주에 알아갖고 올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끔씩 기억 안 나면 제가 치매는 아직은 아니겠죠. 예, 그런 건 치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이름을 못 대. 그러면 의심해야죠. 그리고 매번 가던 길인데 못 찾아. 어느 순간 가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 시흥시청 오려고 했는데 못 오겠어. 이런 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산을 못하는 거.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돈 내고 돈 못 받아오면 이제 의심해야 돼요. 예,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잘 다루던 기구.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매일 쓰셨죠? 예, 안 쓰고 밥을 안 하잖아요. 요즘 뭐 가마솥에 뭘 하는 거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갑자기 딱 보고 못 틀어. 예, 정말 그러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자레인지에 물건 넣어놓고 매번 태워서 한 11번인가 화재 이거 울린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치매 증상입니다. 그리고 방이나 집안 정리정돈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요, 어르신들 대부분 어머님들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우 우리 집도 못하는데 그러세요. 왜 못하시냐면 귀찮아서. 네. 밥 하시는 것도 귀찮아서. 예.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건 치매 아니에요. 근데 못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에 깨끗하셨던 분인데 지저분해. 예, 그러면 치매 검사 하러 가자 그러면 안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어르신들 기억 속에 정신과 환자는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또 정신과랑 관련된 거 뭐 검사한다? 그럼 안 하신다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검사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모시고 가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옷을 못 입는다거나 목적에 맞는 데를 못 간다거나 또 옷이 더러워져도 안 갈아입는다거나 성격 변화를 볼 때 저희가 이 중에서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보고 많이 해당이 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뵈니까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까 굉장히 말씀 잘하셨어요. 예. 딱 저희가 다 알아듣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죠. 예. 그런 경우는 아주 인지 기능이 좋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해 보면 시계 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면 시계 이렇게 그리세요.
이게 진짜 환자들 그린 건데요. 그다음에 뭐 오각형 겹치기, 이게 공간 도형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운의 검사를 보는 건데, 이렇게 못 그리신다거나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못 그리신다거나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력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치매가 이제 우리가 치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기 검진. 예. 조기에 발견하면 알츠하이머도 늦출 수가 있어요. 진행되는 게. 얼마나 늦춘다고 말씀드리면 아까 90세 어르신 예를 들었죠. 예. 그 정도로 괜찮으세요. 발견을 했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 치매에 걸려서, 고혈압도 그렇죠. 고혈압에 걸려서, 고혈압은 괜찮은데 고혈압 걸렸는데 중풍에 걸렸어. 그럼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마비가 오면. 네. 그런데 기억력의 장애가 시작돼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그냥 깜빡깜빡 하는 정도로 산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예. 그게 더 심해져서 진짜로 대변 봐서 처리를 못 하신다거나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원인이 뭔지 찾아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치는 알츠하이머라 해도 조기 약만 드시면 정말로 증상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알츠하이머를 치매로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많아요.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박사예요. 저는 이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치매를 발견해서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왜 그런 나쁜 병에다 본인 이름을 붙였을까요? 저 같으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이름 여기다 딱 붙였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치매 다 욕하는데 그 사람 이름을 맨날 대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발견해서 알츠하이머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환자였어요. 이 환자를 통해서 진단을 했어요. 이 환자가 알츠하이머 증상을 다 보였던 이제 이 알츠하이머 박사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볼 때요. 이게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가설이니까 이게 확실한 건 아니겠죠.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 요즘은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요.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뭔가 있는데 걔가 다 쓰고 나면 저절로 알아서 분해가 돼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 소화돼서 흡수되고 찌꺼기만 대변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 그래야 맞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변형이 돼서 분해가 안 되고 이렇게 쌓여서 뇌에 점처럼 먹는 것처럼, 네, 이렇게 뇌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알츠하이머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뇌세포가 죽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유력한 가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보니까 신경반이 반점 이런, 예, 그런 반이 생기고 신경 다발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걸 보고 그게 원인일 거라고 지금은 알츠하이머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원인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 혈관성 치매 잠깐 있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래서요. 약을 드시면 어떠냐면, 발병해서 약을 안 드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나빠져요. 뚝 떨어지면서 이 순간에. 여기까지는 조금 천천히 진행되다가 이렇게 나빠지거든요. 근데 약을 드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곡선을 그리면서 이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속도가, 여기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상태예요. 이 바닥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보다 훨씬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약을 빨리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검사해보라고 권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검사에서 나오면 못 고치는 병이니까 약 안 먹는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머리를 쥐어박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무조건 더 나이가 많으시면 절대 쥐어박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 모시고 가셔서 약을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만 해도 저희가 진짜 걱정하고 자식한테 민폐 끼치는 그런 상태는 안 될 수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당신한테는 잘 아무것도 안 쓰세요. 여쭤보면 자식한테 남겨주시겠대요. 예, 근데 이 치매도요, 대부분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자식 고생시킬까 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자식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돈은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치매 걸리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조기 발견해도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 인지 기능도 개선할 뿐 아니라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행동 되게 큰데 환각 중에 저는 그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어머님들은 치매 걸리시면 인형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인형을 이렇게 꼭 안고 다니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환각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저기 애가 굶고 있으니까 밥 주라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들을 약을 드시면 늦출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혈관성 치매만큼은 꼭 예방하자.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그래서 이 전 시간에 고혈압, 당뇨 이제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정말 많고 또 뒤에 나오는 질환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술, 담배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면 다른 병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치매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네, 그냥 뭐 요즘 많아요. 좋다고 하는 게. 제가 오늘은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어제 뉴스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 암 환자 고칠 수 있다고 한의학을 혼자서 공부한 사람이래요. 한의대를 다닌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암에 좋다고 매운 고추를 먹으면 좋다고. 보셨어요, 뉴스? 네,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진짜 드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막 이러시는데 사실 오죽했으면 하셨을까 싶기는 해요. 정말 뭐라도 잡고 싶으셔서 하셨을 거라고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랬으면 그게 노벨 의학상 받았겠죠. 그리고 저희 모두 다 하면 되죠. 근데 못 그러는 건 그게 딱 예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예방해야만 예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세요. 뭐 견과류가 좋은데 견과류 먹어? 막 이러시는데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안 되겠죠. 몸에 좋은 건 되게 많은데 그걸 균형 있게 그냥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거 아무거나 막 되게 많이 돌아요. 치매에 뭐가 좋대더라.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시면서 시간을 낭비하시지는 마시고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고혈압, 당뇨 때 분명히 예방법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차이민 스님이 그쵸? 예, 그 예방법이 사실은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법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많이 읽고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읽고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뵈니까. 근데 주변에 말씀 주실 때는 특히 그 시흥시에 계신 독거 어르신들 도와주려고 오셨잖아요. 예. 독거 어르신들 저는 독거 어르신들한테 치매만큼은 안 걸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 혼자 사시는데 밥을 어떻게 해 드시며 도대체가 얼마나 치매가요. 진짜 아무거나 드시는데 잠깐 사이에 손 씻는 거 갖다가 드세요. 예. 근데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정말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치워줄 텐데 혼자 사시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실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건강 관리, 당신 이제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그분들 건강 관리를 생각하면 그분들은 못 읽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학교 잘 안 보내고 그
그 아들만 보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엔 학교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한테 가셔서 말씀하실 때는요. 많이 읽으라고 하시면 글을 못 읽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읽으라고 하기보다는 그분 상태에 따라서 이 많이 읽으라는 게 뇌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보고 그림이라는 게 뭐 좋은 명화 이런 게 아니라 뭐 도형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뇌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뇌를 쓰는 것 중에 쓰라고 여기 글을 쓰라고 돼 있는데 글을 쓰는 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거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손을 많이 움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얘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 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됐을 땐 내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 어르신들이 내 손을 보실 거야. 예, 이러면서 손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 뇌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뇌를 움직이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뇌를 움직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대부분 어떻게 운동하셨을까요? 대부분 똑같은 반응이셨어요. 네. 한결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뇌가 움직일까요? 네. 목하고 어깨 운동할 때 우리가 이거 많이 하죠. 그런데 안에 있는 뇌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물론 운동을 하는 건 뇌에 되게 자극이 되고 좋지만 이제 그게 뇌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손을 많이 움직이면 네,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수지침 같은 데 보니까요. 박수 치는 거 되게 많이 권장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쳐볼까요? 네. 이제 그만.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거 되게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수지침을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몰라서 잘 모르니까 그게 또 나름 과학적이고 이론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박수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오장육부에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자극이 돼서 머리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혹시 식사 몇 분 걸려서 하세요? 5분. 어머님은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30분. 네. 제일 뒤에 계신 분은 몇 분? 5분이면 네. 되지 않아? 15분. 네. 저도 5분이면 다 먹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면요. 저 혼자 밥을 먹고 일어나서 방으로 가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씹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음식을 잠깐 몇 번 씹는 것 같았는데 없대는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예. 근데 저희가 많이 씹으면 뇌가 자극되고요. 또 우리 몸에서 이 씹는 걸 통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기분을 좋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 우울이 조금 덜하면서 당연히 좋은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씹는 거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위장에 좋다고만 생각하세요. 소화가 잘 되게 하려고. 그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보통 몇 번 씹으라고 하냐면 당신들 연세만큼 씹으시라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10대는 소화 기능이 너무 좋죠. 10번만 씹어도 소화가 되는데 저도 잘 소화가 안 되려고 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얼마나 또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 씹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밥 먹는데 100번씩 씹으면 이 턱이 아파서 더 밥을 못 드시고 이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30번 정도 씹어서 이제 많이 씹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이 걷는 거. 예, 많이 걷는 게 운동을 딴 거를 뭐 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도 하고 걷는 운동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되는 거는 아마 저 때 다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때. 예, 저희가 뭐 술, 담배라든가 네, 그런 것들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치매 중에 알코올성 치매도 있어요. 알코올성 치매도 술을 많이 드시면 뇌세포에 파괴가 와서
치매 증상 보이십니다. 예. 알코올성 치매 중에 제가 본 분은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아들한테 꼭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치매라는 병이 참 보면 옆에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우울 되게 강조했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다큐에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영국 남자가 우리 한국 분하고 결혼해서 사시다가 할아버지 되셨어요. 근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아침에 눈 뜨면 부인을 찾아다니세요.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부인 자리를 비워두고 잠을 주무세요. 저녁에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막 우세요. 부인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네.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요. 이분이 짐을 싸시는 거예요. 트렁크에다가 짐을 차곡차곡 너무 잘 정리를 하세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부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내가 한국 땅에 살면 뭐하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기억을 못 하셨어요. 며칠 전에는 부인이 돌아가신 걸. 그런데 어느 날 기억을 하셨어요. 치매가 좋아져서. 예. 그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우울증이 이 할아버지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울이 있으면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또 우울이 치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울로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우울하니까 안 나가고 활동을 안 하면. 네. 그래서 우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 말씀 드리면요, 100%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안 우울해? 막 그러세요. 예. 사는 거 힘들죠. 사는 거 아니,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는데 힘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 안 되는 부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 걱정이세요. 자녀 걱정. 근데 자녀 걱정하다가 치매 걸리면 자녀한테 예. 그러니까 나는 치매는 그냥 안 걸리겠다. 이런 의도하에 우울한 일이 생기면 잠을 주무시든지 드시든지 즐거운 일을 하시든지 해서 생각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 우울을 피하시는 거. 예. 그게 치매를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이 읽고, 많이 씻고, 많이 걷고, 그리고 예, 걷는 자세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음주 흡연 피하셔야 되고, 특히 혹시 아버님들 담배 피시나요? 아까 걱정하신데 아버님 안 피시죠? 예, 아버님 그래서 굉장히 인지기능 좋으신 거예요. 오. 근데 담배를 피면 뇌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요, 많을수록 기억력이 감퇴돼요. 혈관을 수축하니까 니코틴이. 예. 그리고 술은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경계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예방 베스트 6가지 있는 것 말고 하나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거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를 안 검사하러 오시고 약도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주변에 너무 많으시니까. 예. 독거노인들 보실 때 혹시 보셨을 때요, 어르신이 매일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지저분하게 입고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든다, 그러면 치매 검사해보자고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릴 건데, 치매는 노화에 따른 변화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원인이 많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하지 말고 병원에 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치료가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고 안 가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설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약을 먹으면 증상을 굉장히 늦출 수 있으니 이거 가보자 라고 고혈압도 평생 약 드시는 경우 많죠. 평생 약 드셔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고혈압 때문에 죽겠다, 고혈압 때문에 정말 너무 불쌍하다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예, 치매도 약을 드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요즘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있단 말, 병이 있으면 알리라고 그랬죠. 네. 예, 알려서
예, 같이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해가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얘기했는데 저는 관광 가면 건강식품을 안 사거든요. 건강해질까봐 건강해지지 않을까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게 저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증된 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혈관성 치매가 높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별해야 할 치매 원인 질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보다 특히나 우울한 거하고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경계를 해서 그걸로 인한 치매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1시간 반 강의했다는데 되게 빨리 했나 봐요. 예, 그쵸? 예.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너무 이쁘죠? 제가 이거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들한테 매번 강의할 때 넣는 자료 슬라이드거든요. 거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아이 예쁘죠? 네. 예. 잘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뒤집는 거, 뒤집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네. 뒤집으려고 누워서 이렇게. 네. 제자리. 아이가 뒤집는 사진들이에요. 뒤집는 가정. 예. 보통 사람이 걸을 때 뇌졸중 어르신들도 이제 저희가 재활 치료할 때 거의 비슷한 경로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는 침대에서 치료를 하다가 관절 운동을 하다가 좋아지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달리는 치료기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움직이면 떨어지시니까 잘 고정하실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각도를 세워서 어지럽지 않게 하고, 그게 나아지면 매트에서 균형 잡는 거 하고, 나아지면 의자에 앉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걷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도 똑같이 제일 먼저 애들이 앉기 전에 하는 게 뒤집기죠. 뒤집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막 박수치면서 너무 잘했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그쵸? 예. 그리고 막 부모는 난리가 나요. 우리 아이가 딴 애들보다 빨리 뒤집었다고, 천재라고. 애들이 뒤집는 거, 제가 뒤집는다고 누가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 아이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힘든 고생을 한 거거든요. 네. 아이가 한 번 뒤집었다고 두 번째 금방 뒤집지 않아요. 한 번 뒤집고 또 두 번째도 엄청나게 시도한 다음에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생을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은요. 치매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치매 어르신들도 이 아이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너무 안쓰럽고 안 됐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안쓰럽고 안 된 거 마음 깊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세상 내에서 당신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정말 더 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치매를 돌보시는 분들에게,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그냥 불쌍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돕는 건 큰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독거노인 너무 많은데, 그분들을 가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치매 안 걸릴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건 한 분의 삶의 질을,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억을 상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안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모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정말 많이 좋은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